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볼만했어요? 오늘 어려우면 안 돼요. 3회 중에 제일 쉽게 냈어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죠? 세 번째 중 제일 쉬워. 오늘이 1회가 제일 어려웠고요. 2회가 좀 더 쉬웠고, 오늘이 제일 쉬웠어요. 왜? 다른 학원 평균 보면 알아요. 평균이 계속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오늘 시험 어렵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점수 나와야 돼요. 오늘 60점 못 넘으면 본시험에서 60점 못 넘습니다. 본시험이 더 어려워요. 본시험보다 오늘 더 쉽게 냈어요. 1회는 본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그때는 제가 그래서 50점만 넘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2회가 본시험하고 좀 비슷해요. 오늘은 본시험보다 좀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6점 넘어야 되고, 만약 오늘 60점 점수가 안 나왔죠. 그러면 1차에 집중하세요. 1차가 민법 점수가 6점 못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는 평균은 다른 학원 70점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70점 나와야 돼요. 1점. 그러니까 오늘 점수가 내가 5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객관적 평가예요. 본시험에서 민법 6점 못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엿먹으라 문제 하나도 없고요. 난이도 상학 문제가 6문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중이기 때문에 오늘 꼭 점수 제발 60점 넘었길 바라세요. 시험 어렵게 봐도 상관없어요. 점수가 중요하지. 자, 갑니다.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점수 잘 나왔을 거야. 65점 평균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갑니다. 1번. 법률행위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수수한 후 당사자가 계약이행 착수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유인 매수. 자, 매도인과 제3자 사이 매매 계약은 반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중매매죠. 반사회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범죄 흔적. 적극 유인 있죠. 그러면 반사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셨겠죠? 아니에요. 첫 번째 줄 봐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제3자가 적극가담 매수. 계약금 수수 후 병한테 팔았죠. 갑이. 그러면 이건 배임행위가 아니에요. 중도금 받고 나서 팔았을 때 배임행위 적극가담이 돼요. 근데 지금은 계약금 수수한 후 갑이 병한테 팔았죠.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는 적극가담이란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배임죄 자체가 안 되거든. 그래서 계약금 수수한 후 적극가담에도 이건 배임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가담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올해 다른 시험 기출지문이에요. 1번에서 X 하고 2번 간 사람 많을 거야. 그걸 우도하고 제가 1번에 박았어. 이거 틀려도 돼요. 함정 아내가 아니라 함정지문. 이거 틀려도 돼요. 1번. 함정 많이 빠졌어. 자, 2번 갑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다. 정지조건부 조건 성취하면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하나요? 항상 조건 기한은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효력.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 특별 효력 요건에 조건 성취가 있죠.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 조건이 성취돼야 유효. 유성이 아니지. 유효. 그래서 성립 요건이 아니라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X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반사회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 절대적 무효. 4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 확정돼 있지 않아도 유효다. 그렇지. 계약 당시 꼭 확정돼 있을 필요 없다. 5번. 농취증,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연결됐죠. 정답 2번. 1번 틀려도 돼요. 함정에 빠지라고 낸 난이도 상학 문제예요. 자, 2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중도금 수령했으나 중도금 이거죠.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 권유 갑으로부터 매수 이전 등기 격려
배임행위 적극과담 반사회 무효 사례죠. 자, 틀린 거 1번 갑병사 이 매매는 무효이다. 그렇지. 적극과담 반사회 무효 연결됐죠. 2번 을은 일매수인 을은 그림 보면서 지채권 보존을 위해서 갑병 이 매매 계약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지. 직접 안 돼. 취소권 안 돼. 이유는 금전채권이 아니니까 취소권 안 돼. 그렇지. 3번 만약 선예정이라는 놈이 이 부동산을 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매수 등기 박았어요. 선예정은 선익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X 암놈을 봐야죠. 소유권 취득 여부는 암놈. 병은 반사회 무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으니까 그대로 승계 취득할 소유권이 없죠. 선이라도 소유권 없다. X 정답. 4번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직접 안 돼. 그렇죠. 채권자니까. 5번 만약 이 매수인 병의 대리인 무라는 놈이 병을 대리해서 매수. 이놈이 배임행위 적극가다. 병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적극가다. 무조건 반사회 무니까 본인 병은 소유권 없다. 연결됐죠. 정답 3번이죠. 2번 맞춰야지. 이중매매. 물론 작년에 나와서 이중매매는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사회 문제 중 한 문제쯤은 제가 내줘야지. 아예 제껴버릴 수는 없잖아. 자, 3번.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3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틀린 거 고릅니다. 기억.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의 3자로 보호될 수 있다. 자, 가짜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놈이 3자냐 아니냐? 3자 아니에요. 범죄 흔적은 계약상 지위를 이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같은 놈이에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별도의 새로운 법률관계 맺은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전 받았어. 같은 놈이다. 새로운 놈이 아니다. 따라 3자 아니다. 보될 수 없다. 백선에서 나온 거. 올해 다른 시험 기출지문이에요. 그래서 계약상 지위를 이전한 순간 너는 같은 놈이구나. 새로 거래한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3자 아니야? X. 그럼 기억 들어가야죠. 1번, 3번, 5번. 니은 빨리 가야지. 니은. 통정 허위 표시에 체결된 제3자 계약에서 3자는 선의 3자로 보호될 수 있다. 3자 계약에서 3자. 마찬가지. 이놈은 3자가 아니죠. 따라 선이라도 보호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지. 3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3자 틀린 거 기억니은 다 나와버렸죠. 1번. 만약에 기억에서 물음표 나오신 분 계시오. 그러면 니은에서는 골라내고 1번 니은, 2번. 그럼 답은 1번, 2번에서 고르고 디귿을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억을 해결 못한 사람은. 디귿. 가장 근저당 설정 계약이 유효라 믿고 채권을 가합류한 자는 선의 3자로 보호될 수 있다. 가짜가 태어났고 그 후 채권 가합류 들어갔네요. 그대로 오른쪽에서 태어났네요. 따라서 이놈은 선이라면 3자 보호될 수 있다. 맞는 지분. 그러면 디귿을 제껴야지. 2번이 탈락. 1번. 리얼.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3자다. 그렇죠.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100명 전부가 악의야 악의. 한 놈이라도 선이면 선의로 취급되죠. 따라서 모두가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그대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옳은 지문. 기억니은이 X지문이죠. 그러면은 디귿 리을을 공부해야 되니까 2번 디귿 탈락, 3번 디귿 탈락, 4번 디귿 탈락, 5번에서 리을 탈락. 이렇게 탈락시키고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박스 문제는 내가 안 걸 가지고 탈락시키고 포함시키고 조합해 가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지산다보다 박스 문제가 더 풀만한 거예요. 정확히 2개만 알면 박스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어요. 정확히 4개 중 2개. 정답 1번입니다. 자, 4번. 효력 발생. 옳은 걸 모두 그러시오. 옳은 거. 기억.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잘 모르겠어. 물음표. 니은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는 없다. 이게 강행 규정인가? 잘 모르겠어. 물음표. 디귿.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 양도, 통제와 같은 준법률 행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물음표. 리을.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걸로 본다. 내용증명 반송 안 됐어. 도달. 그렇지. 그러면 옳은 거 리을 하나 들어가야지. 리을 들어간 거 찾아요. 4번, 5번. 그럼 기억하고 디귿 둘 중 하나 찍어야 돼. 기억, 디귿 찍습니다. 기억.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이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겠죠. 그럼 빨리 내가 외웠던 거 접목시켜야 돼요. 응용지문이에요.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 이건 확정 효력 발생이에요.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아니야, 너 효력 발생해. 취소 못해. X야. 기억을 제껴버릴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낯선 지문이라 물음표 한 거고 처음에 X 한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탈락시켜야겠죠. 그럼 5번이 탈락되고 4번을 정답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한 건 4개 중 하나. 리얼. 하나여도 기억을 살짝 튼 지문이지만 찍어서 하란 얘기예요. 왜? 디귿 찍는 건 더 어렵거든요. 디귿 한번 찍어볼까? 기억하고 디귿 둘 중 찍어야 돼. 디귿.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 양도, 통제와 같은 준법률 행위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건 못 찍어. 못 찍어. 그래서 기억을 찍으라는 얘기죠. 기억. 자, 디귿.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도달주의는 채권, 양도, 통지 같은 거, 이런 거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 이거 의사표시랑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의사적 요소가 있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랑 비슷하죠. 준법률행위란 말이 뭐예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랑 비슷한 놈이요. 따라서 준법률행위에도 의사표시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는 걸로 이런 건 찍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니은. 도달주의 원칙을 정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는 없다. 과연 도달주의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죽어라고 지켜야 돼? 도달주의를 우리는 특약 못 거나? 반드시 지켜야 될까? 아니야. 느낌이 이건 아닌 걸로 찍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발송시 하자. 먹혀야지. 뭐 죽으라고 중요할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규정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X죠. 그래서 옳은 건 디귿 리을이에요. 정답 4번. 이런 식으로 찍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도 응용지문에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그래서 총칙이 좀 어려워. 총칙이 응용지문도 나오고 총칙에서는 한 7개 정도만 맞춰주면 돼요. 지금 벌써 1번하고 4번은 틀리게 냈거든요. 제가 틀려도 된다는 거. 하지만 2번은 이중면 이런 데서 맞춰줘야 돼. 공부했다면 죽으라고 했잖아. 3번. 암놈이 소유권 없으면 선의의 안 돼요.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무효예요. 소유권 절대 안 돼요. 왕별이야. 왕별. 이중면에서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 선의의 소유권 없다요. 유효라 주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건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정의피 3번도 맞춰줘야죠. 조합시켜서 디귿 리을을 제껴도 1번이 나오니까. 기억 핑계 대지 마. 기억, 지문 처음 들어보는데요. 핑계 대지 마. 디귿 리을 공부했으면은 제껴버리면 1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번도 맞춰야 돼. 자, 4번은 틀려도 돼요. 자, 5번 갑니다. 갑은 지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 대리권 수요. 자, 그럼 미성년자, 밑줄 동그라미, 을 하시고, 아하, 제한능력자 대리인이구나. 자, 이 미성년자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하고 매매계약 체결.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병에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구나. 그러면 병에 사기가 있었구나. 상대방이 을을 사기쳤고 대리인, 이놈은 제한능력자고 이 두 가지 지문이 나올 거예요. 자, 옳은 것은 있지. 자, 갑니다. 1번.
대리인이 사기당했는지 여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 A, 값 X, 빨리 대리인 기준, 을 기준 X. 2번, 상대방 병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자, 을은 대리인은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사기쳤어. 그러면 사기당했다는 하자가 있죠. 대리인 기준에 따라 취소할 수 있죠. 단 누가? 을이 취소한다고? 갑이, 본인이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돼. 을, X. 3번. 을이 병사기로 착오 일으켜 계약 체결했네요. 자, 대리인이 사기당했죠? 대리인이 사기당했어. 이 경우 착오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 법리만 적용된다. 아이고, 이건 또 뭔 소리야. 모르겠어. 물음표. 4번. 만약 을의 기망행위로 병이 계약 체결. 자, 을의 기망행위니까 대리인이 병을 사기쳤죠. 본인 갑이 선이라면 사기당한 병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없다. 그런 거야?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본인이 이 사실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갑이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왕별자리죠. X. 5번. 갑은 본인은 대리인 을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을이 체결한 이 계약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은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어린 놈이니까 나 취소할래요. 절대 안 돼. 아이스크림에 팔아도 소유권 넘겨야 돼요.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별 3개짜리. 5번에서 정답 골라야지. 자, 3번. 3번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기당했죠. 사기라는 게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죠. 그러면 사기도 있고 착오도 있어. 그러면 착오 법리는 적용 안 되고 사기 법리만 적용된다. 이 말은 착오 취소는 안 되고 사기 취소만 할 수 있다 질문이에요. 사기 취소만 할 수 있나? 아니요. 나는 착오 취소도 할 수 있죠. 선택적 경합이에요. 그래서 사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착오를 수반하는데 나는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 취소할 수도 있다. 선택적 경합이지. 어디만 이게 이 말이 나오느냐? 연대보증 사건. 신원보증, 연대보증. 그건 표시상의 착오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일치. 그래서 착오 동로를 보내버려요. 거기는 착오 취소만 할 수 있고 사기 취소는 안 되지만 신원보증, 연대보증, 표시상의 착오가 아닌 일반 사기에서는 착오 취소, 사기 취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X 지문이에요. 그래서 3번은 조금 어려운 지문이죠. 뭐 법리만 나오고. 하지만 5번에서 답을 채란 얘기요. 오케이. 정답 5번. 6번. 복대리. 틀린 걸 모두 그러시오. 기억.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X. 이렇게. 본인의 대리인이지. 틀린 거 하나 나왔어. 기억. 1번, 3번, 5번. 빨리 니은 가야죠. 니은.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 본인의 때문에 선임감독상 책임만 있다. 아버지가 부득이한 사유 나면 무조건 선임이에요. 선임감독상 책임 무조건 연결되면 맞는 지문이요. 너 탈락, 1번 탈락. 디귿. 임의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으나 임의 대리인이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고? X. 바로.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 바뀌었죠. 그래서 앞이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 아니면 임의 대리인은 신뢰관계 때문에 원칙 복인권이 없죠.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이때 아니면 임의 대리인은 선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뀌었어. X죠. 디귿이 들어가야지. 기억 디귿. 정답 3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풀면은 답 나와야죠. 자, 리얼.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선고되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하면 새끼인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그래서 맞는 지문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답. 틀린 것은 기억 디귿. 옳은 것은 니은 리얼. 자, 갑니다. 7번. 6번도 맞춰야 될 문제죠. 7번. 무권대리 본인 추인. 틀린 것은 1번.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다. 추인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쏘아버리면 바로 효력 발생. 상대방 병이든 무권대리인 을이든 동의 필요 없다.
그대로 맞는 지문. 2번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고 승계인 정한테도 할 수 있지. 그렇지. 3번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해야 한다. 아니 당연히 알고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 당연한 말. 4번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 없더라도 유효다.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해줘야 효력 발생하죠.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무효.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효력 없다. 무로 끝나야 돼요. X야. 그래서 틀린 거 4번에서 정답 쳐야 되죠. 5번 무권 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무 짓도 안 했죠. 행동 안 했어. 묵시적 추인 아니죠. 그래서 맞는 질문. 정답 4번. 맞춰야지. 7번도. 자, 8번. 무효. 옳은 걸 모두 고르시. 옳은 거 고릅니다. 기억. 무권리자가 타인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했으면 이제는 유효로 됩니다. 따라서 X죠.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본인 추인이죠. 추인하면 유효, 효력 발생한다. X, 너 탈락. 니은. 법률행위 일부 무효인 경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 너만 무효, 나머지는 유효죠. 일부 무효에 관한 법조문이죠. 따라서 니은 들어가야지. 니은 들어간 거 2번, 5번. 그럼 빨리 리을 가야지. 리을. 매도인이 통정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통정의 표시 추인 가능하죠. 의사표시는 추인이 가능하죠. 의사표시 무효는. 그러면 추인했을 때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되나? 이 계약은 허위 매매 계약을 말해요. 추인은 2달 후에 있는데 가짜 매매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유효로 된다. 그 지문하고 같은 말이에요. 소급표 없죠. 따라서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X,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이렇게 나와야지. 따라서 너 X구나. 리을 탈락. 정답 2번. 그래서 리을 탈락시켜야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통정허위매매 추인한 경우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 X. 소급효 없죠. 추인한 때로부터. 아주 중요하죠. 디귿.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 유효 등기로 된다. 무효 등기 유형 소급 유효된다고? 소급효가 있다고? X. 무효 등기 유형은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다. 소급효가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결국 디귿 리을은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에 관한 질문 2개예요. 그래서 X 다 하셔야 돼. 여기에 있는 모든 질문은 제가 다 공부하라고 박은 거예요. 오늘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 제발 복습해봐. 그러면 7점에서 점수 올라요. 옳은 건 니은 정답 2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정 추인 아닌 거 골라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 이행을 한 경우 취소권자가 이행했구나. 법정 추인. 2번. 똑같고 두 번째 줄. 취소권자가 상대방 이행 청구한 경우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행동했구나. 법정 추인. 3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저당권을 설정해줬구나. 취소권자가 행동해줬구나. 저당권 설정해줬구나. 행동했구나. 법정 추인. 4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 성립시키는 경계를 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했구나. 법정 추인. 정답 5번.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구나. 취소권자는 행동한 게 없구나. 따라서 너는 법정 추인 아니야. 정답 5번. 그래서 1, 2, 3, 4는 취소권자가 했네. 취소권자가 했네. 취소권자가 했네. 취소권자가 했네. 하지만 5번은 상대방이 했네. 구조가 다르지. 문장 구조가. 그래서 5번 정답 맞춰야죠. 10번 조건 옳은 거. 1번 주택 건설 위한 토지 매매 계약 당사자가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자, 허가가 불허되면 무효인데 뭔 정지, 해제지. 무효니까 해제조건부지. 이게 낯설어서 물음표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무효로 한다. 앞이 허가가 안 나오면 일단 유효했는데 실사. 무효는 해제의 개념이죠. 따라서 정지가 아닌 해제조건부. 딱 읽어보고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낯선 지문이고 물음표도 상관없어. 2번. 상계 의사표시에 기한 붙일 수 있다. 상계합니다.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X.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어렵죠. 자, 물음표.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이건 해결해야죠. 조건이 반사회적 조건. 그럼 반사회적 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같은 말. 그러면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유효다 이 지문이에요. X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무효니까. 너 X야. 5번.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 양도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다. 아이고 어려워. 그러면 이 문제는 난이도 상이에요. 1번, 3번, 5번 지문이 어려워요. 공부가 됐다면 2번하고 4번은 제끼셔야 되고 1, 3, 5점이 물음표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 1번 해설했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조건 성취되니까 무효? 그러면 해제랑 연결돼야 돼. 그렇게 탈락시킵니다. 자,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대. 이제 찍는 거예요, 지금.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아. 근데 조건을 붙였대. 그러면 소수로가 조건 없는 법이 유효래요. 과연 그럴까? 뭐가 이쁘다고? 뭐가 이쁘다고? 찍어야 돼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무효로 가야 될 것 같아. 무효예요. 그래서 조건 붙여서는 안 될 법률행위에 조건 붙이면 이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X예요. 그러면 3번 이렇게 찍기가 어렵다면 또 5번을 찍어봐야지. 내가 찍을 수 있는 걸 찍어야지. 5번.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 있어서 조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 양도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다. 자, 입증에 관한 문제. 입증은 세트로 찍어요. 조건 성취 사실을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라 지문이야. 결국 채권 양도는 보지도 마. 채권 양도 이 네 글자는 보면 안 돼요. 찍을 때는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 조건 성취되었다는 사실, 적극적 사실을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적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놈이 적극적 사실 입증. 맞는 거요. 맞는 거요. 만약에 이걸 X로 치려면 이렇게 하면 X 지문이 돼요. 조건 불성취 사실을 이렇게. 그러면 소극적 사실에 대해서 아니지 어떻게 불성취 사실을 입증해. 그러면 X지문이 돼. 하지만 적극적 사실이죠. 조건 성취 사실. 저 시험 합격했어요. 그거 당연히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 사실 입증. 그래서 5번을 찍는 거야 여기서는. 1, 3, 5번이 물음표 난 사람은 어떻게 보면 5번을 찍어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입증은 적극적 사실, 긍정적이 있어야 돼. 부존재, 없는 놈, 곧딴 놈이 하면 다 X지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긍정 연결됐죠? 적극적 사실. 5번을 찍어버리기 바래요. 잘 찍어야 돼. 민법은. 두 개 중 하나 찍는 상황이 여러분들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본시험에서는. 오케이. 이 문제 틀려도 돼요. 틀리라고 냈으니까. 틀린 문제는 틀려. 이제 앞으로 물권법, 계약법은 그렇게 틀리라고 문제 없어. 총칙이 요즘 우리 시험도 총칙이 어렵게 내요. 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총칙을 좀 어렵게 내고 있고 나머지는 공부하면 이제 쑥쑥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제 11번 갑니다. 갑소유 토지의 을, 무당, 건물 축조. 전형적인 우리 공부 많이 했던 사례 문제 있죠. 틀린 거. 1번. 을, 무단 신축자 을이 거주하는 경우. 그림 그려야 돼. 갑소유 그림 그려줘요. 항상 사례 문제는 제발 그려. 그림 그리는데 그렇게 시간 안 걸려. 그림을 그려야 보여. 사람. 갑은 토지 소유자, 을은 무단 신축자.
그러면 그림 보면서 무단신축자 을이 거주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갑은 이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을이 소유자니까. 소유자 보고 너 나가 할 수는 없죠. 맞는지 뭐. 2번. 토지 소유자 갑이 그림 보면서 이 토지를 매매해서 병한테 이전 등기를 넘겼네. 자, 갑은 무단신축자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 갑이 병한테 팔아 째꼈죠.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구나. 빨리 해석해 내야지. 갑은 소유권 상실 전 소유자.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 X 물청 X 할 수 없다로 연결됐네요. 맞는 지문. 3번. 무단신축자 을이 지 건물을 무라는 놈한테 임대. 이 임차인이 대항력 갖췄죠. 토지 소유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무를 상대로 건물에서 넌 나가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하려면 내보내야죠. 퇴할 수 있다. 그 퇴야. 세 번째 퇴. 임차인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연결됐죠. 4번. 을이 건물을 무한테 임대. 대항력 갖췄네요. 토지 소유자 갑은 이 대항력 갖춘 임차인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 세입자 보고 철거 청구할 수는 없지. 세입자는 철거 처분권이 없죠. 주인 건물을 어떻게 세입자가 철거하겠어요. 철거 청구는 안 되지만 퇴거 청구는 돼. 4번 3번 다 맞네. 정답 5번 보지 말고 5번 을이 미등기로 정이라는 놈한테 이 건물 양도했으나 건물 양수인 이 정이 등기는 하지 않고 점유하죠. 전형적인 미등기 건물 양수인. 자,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얘는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그래서 퇴해서 두 번째 철이죠. 그렇게라도 해 제발. 퇴. 두 번째 철. 미등기 건물 양수인. 그 그림이 생각나야 돼요. 정답입니다. 맞히셨길 바라요. 이 정도 물권 청구 사례 문제는 전형적인 사례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12번.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187조로 고르라는 얘기예요. 기억. 혼동. 그렇지. 바로 떴네. 법률 규정 187조. 하나 나왔죠. 기억. 그러면 1번하고 3번. 니은.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이죠. 명령 판결이니까. 따라서 등기해야 너 탈락. 1번 탈락. 정답 3번. 두 개 보니까 답 나와버렸지. 디귿.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죠. 공용부분 지분 취득. 공용부분 물권 취득이죠. 등기 필요 없어요. 집합 건물 나오면 무조건 187조예요. 하나는 구분 소유권 취득. 이거 하나는 공용부분 물권 변동. 그래서 187조니까 디귿이 들어가야죠. 기억 디귿. 정답 3번. 리얼.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에 한 소유권 취득. 매매 예약 완결권. 무려 범죄 흔적이 3개나 떴어요. 매매. 법률행위. 예약.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완결권, 형성권이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범죄 흔적이 3개나 떴지. 니은도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죠? 법률행위 봐서 찍어도 솔직히 돼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법률행위 있구나. 근데 저게 계속 뜨지가 않으니까 이행 판결 4글자로도 우리 시험에 떠버리니까 이행 판결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미음.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 포기에 눈이 가야지.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지. 186조. 결국 니은 리을 미음은 등기해야 186조. 기억 디귿 혼동 공용 부분은 187조. 등기 없이. 자, 13번 갑니다. 갑은 자신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 인도했으나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 인도했다. 옳은 것은 전형적인 갑을병 사례예요. 물권법 총론 아파트에서 이 사례가 나오면 무슨 지문이 뜨느냐? 물권적 청구권 지문, 등기 청구권 지문, 중간 생략 등기 지문.
얘들이 떠요. 전형적인 갑을병. 그러면 이놈은 토지는 인도받았지만 등기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해. 이놈도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청, 을 또는 병이 들이대는 거지. 절대 안 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팔아제낀 놈이 뭔 나한테 돌려달라고. 물권청구 지문 반드시 뜨고, 등기청권 지문 뜨고, 중간생략 등기 지문 뜨고, 중간생략 등기는 한 문제 자리로 뜰 수도 있고 이 사례에서 지문 한두 개로 뜰 수가 있어요. 같이 섞여서. 그래서 13번 문제는 전형적인 물청, 등기청구권, 중간생 사례니까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만약 갑에게서 병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을과 병이 대금을 완제했더라도 갑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길어. 지문이 길면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출제위원 욕하지 말고. 시험 볼 때 욕해봤자 나만 손해야. 빨리빨리 정리 들어가야 돼. 갑에게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 격려, 중간 생략 등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은 맨 왼쪽 놈은 중간 생략 합의 없다는 이유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어려워요. 물음표지 이런 거. 어떻게 찍을 거요? 물음표야. 2번. 갑은 맨 왼쪽 놈 갑은 그림 보면서 맨 오른쪽 놈 병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절대로 갑은 아무것도 못해요. 을이든 병이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요. 지금 공부하는 거 지금. 3번.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을이 병한테 팔아제껴서 넘겨줘서 점유 상실했으니까 이제 등기 청구 소멸시효에 걸리나? 이거 외우라겠죠. 매수인 을은 지가 점유하고 있든 팔아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로 소멸시효 안 걸린다고 끝나야 돼. 절대로 안 걸려. 너 X야. 4번. 갑은 맨 왼쪽 놈은 맨 오른쪽 놈 병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절대로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법적 소유자는 맞지만 을 또는 승계인 병을 상대로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번 나서 5번. 갑은 을 또는 병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아무것도는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다. 4번 지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번 지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4번이 더 잘 나와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다. 이유는 을이나 병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팔아제낀 놈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 할 수 없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유 몰라도 내 상식으로 아니 팔아제껴놓고 병한테 돌려달라면 어쩌자는 얘기야. 이 나쁜 가봐 하고 그렇지 하고 4번 정답 찍어버리는 거예요. 4번 정답이에요. 여기서 답 채야 돼요. 자 5번. 만약 갑을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등기 청구권 양도 지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외운 거 접목을 시켜야 돼. 등기 청구권 지금 매매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양도하려면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이 안 돼요. 갑의 동의가 있어야 넘어가요. 따라서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갑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 청구권이 양도돼요. 매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X죠. 자, 그럼 1번. 병 앞으로 등기가 박혔어. 항상 박히면 유효. 삼자간 전원 합의가 없어도. 이게 생각나야 돼. 박히면 유효. 따라서 무효등기가 아니죠. 무효등기가 아니니까 말소 대상이 될 수가 없지. 박히면 유효. 따라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유효니까. 말소 대상은 무효등기지. 유효니까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1번 지문 어려운 거예요. 1번 지문 여기서는 제일 어렵죠. 1번하고 5번 공부하세요. 4번, 2번 같은 거고 중요하죠. 3번도 절대 소멸시 안 걸려. 매수인. 안 중요한 게 없어. 안 중요해. 복수만이 살 길이다. 자, 14번 점유 틀린 것은
1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그렇지. 2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는 점유 추정력이 인정된다. 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죠.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은 동산에만, 부동산에는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이 작동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어디에 미쳐요? 등기에. 점유의 추정력은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력의 준말이에요.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돼. 그래서 X입니다. 이런 데 실수했었구나. 3번. 그러면 아무튼 3번. 정답 2번이에요. 부동산에는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이 인정되지 않아요. 3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점유자 패소. 자, 판결 확정 후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로 전환된다.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니까 소수로가 자주로 끝나면 안 되겠지. 점유자로 시작 안 됐으니까. 타주로 전환. 연결됐어. 중간 확인. 언제부터 그러면 이놈은 타주로 전환되느냐. 재판 끝난 때로부터. 소제기시 아니에요. 판결 확정 후부터. 이것까지 3개를 확인해 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너 타주야. 언제부터? 판결 확정 후부터. 소제기시로 올해 다른 시험에 장난쳤거든. 그러니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로 전환. 맞는 지문. 4번. 사기 의사표시로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 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기로 넘겨줬죠. 점유 회수가 점유물 회수 돌려받는다. 반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로 넘겨준 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반환 청구할 수 없지. 침탈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기 나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연결되면 맞는 지문. 5번. 상속으로 점유권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아버지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할 수 없다. 그대로 대법원 판례.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5번. 점유 틀린 것은 1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이를 선의 병에게 임대 인도. 자, 갑은 이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범죄 흔적. 지금 점유물 반환 청구 지문이에요. 동네를 파악하셔야 돼. 점유물 반환 청구. 그러면 범죄 흔적. 선의 병이에요. 항상 범죄 흔적이 있어요. 민법은. 내 외웠던 걸 접목을 시켜야 돼. 점유물 반환 청구는 3개를 외우라겠어요. 침탈당했을 것. 2번째. 선의 특별 승계인은 안 돼. 3번째.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할 것. 제척기간, 출소기간까지. 2번째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 병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로 연결돼야지. 그래서 X예요. 일본에서 너 선예병이구나. 점유물 반환 청구 보고 선예병이구나. 이놈이 매수인데 임차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선예병. 병이 나온 순간, 선이 나온 순간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2번.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 믿고 타인 물건 점유한 자는 지규책 사유로 물건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 배상하면 족하다. 자, 어디를 나는 봐야 되죠? 이걸 해결하려면 소유권이 있다 믿고 여기를 봐서 해결합니다. 본권이 있다 믿었구나. 선이. 그 본권이 소유권이구나. 자주. 선자는 현존이익 연결됐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 3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나 과실 없이 점유한 걸로 추정되지 않는다. 소유의 의사는 추정. 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대로 연결됐죠.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 자, 간접 점유자 갑은 이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될 판례죠. 저기 사기하고 그 밑에 있는 2번째 판례니까.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했죠. 비록 간접 점유자 주인 의사에는 반했지만 직접 점유자 을이 스스로 병한테 인도. 병이 빼앗아간 게 아니지. 침탈이 아니죠. 침탈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연결됐어. 그래서 저기 사기 4번
4번 지문, 여기 4번 지문. 둘 다 침탈 아닌 판례죠. 반드시 알아야 되죠. 5번,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본다. 그대로 법 전문이죠. 선의점유자라도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소송에서 지면 악의로 보죠. 언제부터 악의로 보느냐? 판결 확정, 재판 끝난 때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여기는 거슬러 올라가. 소 제기된 때로부터. 그래서 언제부터든 이걸 계속 장난쳐. 5번. 작년 정답 지문이요. 판결 확정 후부터. 워낙 잘 나와요.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소 제기된 때로. 작년은 장난쳤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 잘 나와요. 자, 16번. 갑소유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점유 옳은 것은 갑소유 밑줄 을 동그라미 해야겠죠.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 갑소유 토지를 을이 평온 공연 자주로 점유. 그러면 을 밑에 그리고 소유자 갑. 이렇게 그려놔야죠. 을의 동그라미.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되겠죠. 옳은 것. 1번. 을의 취득시효 완성된 경우. 자, 갑이 소유자요. 그림 보면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시효 완성되면 절대로 소유자는 아무것도 을한테 할 수 없다. 얌전히 등기 넘겨줘라. X. 2번. 을이 취득시효 했더라도 을이 시효 취득 전에 이 토지를 사용해서 얻은 이익은 소유자 갑에게 반환해야 된다. 을이 20년간 사용이익 월세 반환해야 되나? 아무것도 반환할 필요 없죠. X. 3번. 만약 소유자 갑이 맹의수탁자이고 을이 시효 완성한 후 맹의신탁자 병이 갑에 대한 수탁자 갑에 대한 맹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 자, 시효 완성자 을은 이 맹의신탁자 병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자, 해야 돼요.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 신탁자 등기 왔죠. 그러면 후 없다가 작동된다겠어. 그래서 맹의신탁 해지를 통해 신탁자에게 등기가 왔다면 오른쪽 놈이에요. 을이 대항할 수 없는. 우리 이 앞주에는 요거 했죠. 시효 완성된 후 맹의신탁. 너는 왜 맹의신탁으로 빼돌렸니? 들이댈 수 있어. 하지만 신탁한 놈이 회복하는 건 들이대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같이 하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맹의신탁 해지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안 돼. 원래 소유자 신탁자한테 와버렸기 때문에 X예요. 4번. 을이 시효 완성한 후 등기받기 전에 소유자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그 후 어떤 사유로 갑이 등기 명의를 회복한 경우에는 시효 완성자 을은 이제는 갑에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 범죄 흔적 회복. 돌아왔죠? 와,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는 주세요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답 쳐야 돼. 우리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4번이 옳은 거 정답 나왔어. 자, 5번. 을이 시효 완성한 후 등기받기 전에 자, 소유자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 이전 등기 해줬네. 자, 을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지문이죠. 기산점은 원칙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요. 단 예외가 있죠. 소유자가 안 바뀌었어. 소유자 명의 변동이 없다면 찍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지문이 갑이 병한테 팔아 제꼈네. 소유자가 동일하지가 않죠. 따라서 원칙대로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원칙이 작동되죠. 예외가 작동될 수가 없지. 소유자 변동이 있으니까. X예요. 모든 지문 다 하셔야 돼. 자, 7번, 17번. 분할. 틀린 걸 모두 그러시오. 틀린 거. 기억.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대위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몰라 나. 물음표. 니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 이것도 낯설어. 물음표. 디귿. 부동산의 일부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 부동산이 현물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으로 집중된다. 이거 나 알아. 집중되지 않는다. 그럼 디귿이 들어가야 돼. 디귿. 디귿 들어간 거 찾아. 2번, 3번. 그럼 기억하고 니을 찍어야 돼요.
리을은 가면 안 돼. 의미 없어. 자, 기억니은 찍어봐요. 어떤 게 더 찍기 쉬워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어떤 걸 찍을 거야? 둘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는 걸 찍어야 돼. 니은이 더 쉬워요. 이거 세트로 찍을 수 있거든.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이것만이 독립해서 뭔가 시효로 날아간대. 과연 그럴까? 독립은 분리예요, 분리.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공유자에게 나오는, 공유지분 소유권에서 나오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분리해서 시효로 소멸 날아간다고? 느낌이 안 되겠는데? 너 X야? 분리 안 돼! 그거 찍는 거예요. 독립 분리. 너만 소멸시효로 안 날아가? 너 X 같아. 그러면 틀린 거, 니은이 들어가야지. 2번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야 돼. 그래서 2번을 딱 찍는 거죠. 자, 기억. 안중에요. 모든 권은 다 채권자는 대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매권도 채권자 대의권 되고, 앞으로 이런 거 뭐 흘러간 식으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채권자 대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같으면 다 있다고 찍어버려요. 모든 권자는 팔아 제낄 수 있고요. 매매 대상이 되고요. 채권자가 모든 채무자의 권리는 대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든 환매권이든 무슨 권이든 채권자 대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지면 또 무조건 있다로 밀어버려요. 이게 찍는 요령이에요. 자, 리얼.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지. 분할의 자유니까. 분할의 자유.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디귿 니은이 X입니다. 정답은 2번. 자, 우리 쉬어요. 쉬어요.